녹화는 포토샵에서 자, 에디트에 여기에 이제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트랜스폼과 프리 트랜스폼에 관련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책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자, 이거 좀 더 이용해 볼게요. 파일 오픈해서 여기다가 뭘 해도 되겠다. 예, 그죠? 자, 챕터 2에 변형하기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네, 여기 PS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변형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컨트롤 T는 그냥 크기만 조절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에디트에서 우리가 얘를 프리 트랜스폼, 그죠? 얘는 각도를 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일 때 각도 튼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컨트롤 Z하고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 왜곡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 요럴 때 각도 트는 거예요. 누르고 드래그 각도 틀어지는 거고요. 컨트롤 Z 했습니다. 다시 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되면 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됐죠. 자, 컨트롤 Z 됐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Alt를 같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다시 컨트롤 알트 시프트 같이 누른 채로 이렇게 조절점 움직이면 사다리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컨트롤 T는 크기만 조절한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나 이렇게만 조정하는 거야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컨트롤 T 눌러서 왜곡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다른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뭘 하나 넣을까요?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요거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요 핸드폰에 있는 요 부분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왕 뭐 한 거니까 한번 넣어보죠. 뭐. 그럼 여기에 사각형 영역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어떻게 할까요? 까맣게 영역을 잡죠. 영역 공부니까. 이렇게 놓고 얘를 클릭. 여기는 Shift를 누르고 클릭. 또는 얘 누르고 클릭, 애드 누르고 클릭. 나머지 영역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각형 애드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포함되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얘를 넣을 겁니다. 확인은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800, 6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600에 400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를 내가 요만큼만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를 합니다. 변형하게 가서 여기다 놓고 그냥 붙이도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죠? 이렇게 놓고 컨트롤 T에서 얘를 줄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니까 못 씁니다. 그죠? 영역 잡는 의미도 없고요. 그죠? 다시 컨트롤 알트 Z. 자, 다시 영역 잡아놨죠? 자, 여기다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강아지 복사. 여기 영역 잡아놨습니다. 자, 에디트. 그 다음에 파세트 스페셜. 거기에 파세트. 파세트는 뭐죠? 붙이기잖아요. 아까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영역 잡는 의미가 없이 그냥 위에 덮었었죠. 그죠? 파세트 스페셜. 그 다음에 파세트 인투. 이렇게가 들어가죠. 이렇게 놓고 이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에 뭔가 그림자가 좀 있어야 되죠. 안에 액정이 좀 안에 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뭘로 여기 이펙트에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이펙트에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걸 딱 누르면 자 다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좀 그림자가 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들리면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얘를 사이즈와 거리를 살짝 조정하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팁을 좀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 자르기 분할하기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해봤으니까 이거는 좀 별로고 좀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 없나요? 피사의 사탑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피사 샤탑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표시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죠? 어떻게 이제 이걸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할지. 이런 거를 바로 세운다. 뭐 이런 걸 바로 세운다. 뭐 이런 것만 한다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크롭 툴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피사 탭이니까 이렇게 잘 맞춰주면 되죠. 엔터 치면 잘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컨트롤 Z 돌렸어요. 자, 크롭 툴. 우리가 편집하다 보면 이런 모습에 관련된 것도 뭔가 할 수 있겠죠. 약간 이제 기울어진 걸 바로 세우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클릭하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좀 바로 세워줄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는 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를 바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하나 올게요. 자르기가 꼭 자르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걔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요. 보면은요 원근 자르기라고 하는 게 또 있나 보네요. 예. 얘가 지금 이렇게 좀 원근감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평평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뭘 쓰게 되냐면 여기에서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크롭 툴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합니다. 네 포인트를 클릭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조금 뭐 어긋났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평면적으로 원근감 있는 것을 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분할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분할 도구는요, 사실은 저는 잘 안 씁니다만, 저장할 때 이제 나누어서 자동 조절할 때 좀 씁니다.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자, 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강아지네요. 강아지는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싶다. 요만큼 저장하고, 또 요만큼 저장하고, 이렇게 나눠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여기에,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스. 그러면, 드래그 하면요, 요렇게, 그럼 얘는 숫자가 나오죠. 1, 2, 3, 4. 그러니까 네 분할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또 드래그 할게요. 2. 잘 드래그 하시면, 잘 맞춰 들어가시면, 좀 필요한 게 4개의 분할로 저장하겠다. 하나의 이미지를 4개의 분할로 저장하겠다. 파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파일 가서 익스포트 세이브 포 웹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이 책에 있는 대로는 안 하고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이렇게 있죠. 이거 분할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 좀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세이브가 밑에 있습니다. 그죠? JPG로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거를 이제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바깥에다 놓을게요. 아직 지울 테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 이미지로만 세팅, 디폴트 세팅, 올 슬라이스, 올 슬라이스는 모두 잘라진 모든 것, 올 유저 슬라이스, 사용자가 자른 모든 것, 셀렉트 슬라이스, 선택한 슬라이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요. 이렇게 잘려진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것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참고로 요새 들어와서는 그런 거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여기다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장을 위치를 잘 알러 저장하면 웹 형태로 잘라져 있는 걸 저장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많이 썼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잘 즐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요새는 저렇게 이미지를 전체 통째로 잘라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제 잘 조합해서 쓰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포토샵에서 모든 디자인을 해서 걔를 잘라가지고 이미지화 시켜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안 하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뭐가 있냐면 브러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브러쉬는 그리는 거죠. 그죠? 예, 자, 파일 오픈해서요. 뭐를 할까요? 예, 고양이 하나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다가 뭔가 우리가 뭐 하트를 그린다. 이럴 때도 쓰겠죠. 또 하트는 너무 많이 쓰지만, 클릭해서 레이어 1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그리는 거예요. 앞에 색상을 선택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브러쉬 크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를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의 모양들, 어떤 느낌을 또 살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네, 펜슬. 자, 펜슬은 또 연필로 그리는 거잖아요. 딱딱하네요. 여기다 크기를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작게 할까요? 네,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브러쉬는 끝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연필은 딱딱한 느낌이 들죠. 경계가.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브러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눌러서 브러쉬. 자, 여기에서 이런 모양의 브러쉬도 있죠. 저기 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건 우리가 브러쉬를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드니스가 0이라고 돼 있네요. 좀 더 크게 해놓고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눌러서 얘를 하드니스가 100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예, 딱딱한 느낌이 들죠. 물론 연필은 아예 하드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필 선택 연필을 가지고 뭐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는 없어요. 얘가 조정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얘는 전혀. 자, 브러쉬 여기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뭐를 해볼까요? 자, 브러쉬 또 여기 어떤 모양이 있나요? 이런 모양도 있네요. 그죠? 브러쉬 여기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또 모양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백그라운드에다 그렸네요. 그죠? 다시 얘를 돌려서 원 상태에서 해볼게요.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눈 내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눈. 겨울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얘를 하고, 눈은 동글동글하죠. 그죠? 이걸 해도 되겠고, 이걸 해도 되지만, 동글동글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패널.
얘를 누르면 브러쉬 패널이 나옵니다. 자, 눈은 뚝뚝뚝 끊기죠. 그래서 스페이싱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요, 얘가 끊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눈은 하얘니까 하얗지만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겠죠? 컨트롤 Z. 그 다음에 크기가 좀 뭐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눈이 뭐 다 똑같은 크기로 내리진 않을 거예요. 어떤 크기는 좀 작고 어떤 크기는 좀 크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서 여기에 쉐이프 다이나믹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 지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가 좀 크기가 좀 달라지죠. 들어갈 때마다 이 크기를 조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거의 다 작아졌다가 이제 되겠죠. 근데 눈은 흩날리잖아요, 바람에. 그죠? 그때는 뭐가 되냐면 스캐팅이라고 하는 걸 누릅니다. 스캐터.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고요. 얘는 그 중심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얘를 이렇게 바뀐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누르고 얘를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얀색을 누르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약간씩 이제 어떤 풀 같은 게 있다면 여기 풀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풀이 녹색이잖아요. 여기 134인데 이거 좀 작은가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이게 뭐 너무 큰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커요. 예, 지금 좀 줄여서 각이 좀 틀어져 있네요. 패널. 여기 그대로 지금 현재 먹혀 있나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다 써도 되나? 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얘를 쭉 이렇게 색상 자체를 좀 어, 이렇게 안 내주고 싶다 할 때는요, 색상을 여기에서 칼라 다이나믹을 체크를 푸시면, 네, 풀고 하시면 여기 색상이 녹색으로 이렇게 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얘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눈 내리고 눈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그죠?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좀 또 뭐 짜증 좀 나네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자, 다시 얘가 눈이에요. 레이어 1, 레이어에서 레이어 1이 지금 눈입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브러쉬. 자, 크기를 하나 정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하는 거니까 다시 잘 보시고요. 원. 부드럽죠. 첫 번째 원은 너무 크네요. 일단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은 흰색. 전경색이. 그 다음에 여기 얘 눌러서 브러쉬 패널. 자, 브러쉬 스페이싱을 누르면 띄엄띄엄 되겠죠. 적당히 잘 주시면 되겠고요. 쉐이프 다이나믹 뭡니까? 네, 크기. 사이즈터. 드래그 할 때마다 크기를 좀 조정하겠다는 뜻이고요. 스케팅은 흩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흩날리듯이. 그죠? 흩날리듯이.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얘를 뭘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뭐가 또 있냐면, 뭐 이런 느낌이 동글동글한 것이 막 겹치고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인지는 보여드려 볼게요. 저기다가 레이어 2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딱딱한 거를 좀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빨간색을 칠하는데 좀 투명도가 좀 있는 상태로, 여기 투명도인 오파시티 여기를 투명도에 브러쉬는 색상의 투명도 이렇게 또 여기다 내가 얘를 뭘로 이런 식으로 색상 바꿔서 또 투명도 있는 색상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슨 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 뭘 쓰면 되냐면 바로 얘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브러쉬, 예. 자, 얘는 그냥 100% 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색상은 전경색, 배경색 해서 배경색도 색상 하나 주세요. 적당히 잘 맞춰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브러쉬 패널. 자, 팁 쉐이프.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어야죠. 그죠? 네, 여기 찍혔다, 여기 찍혔다, 여기 찍혔다 이래야 되니까. 그죠? 쉐이프 다이나믹. 뭐, 이거는 굳이 쉐이프 다이나믹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꽝꽝꽝꽝꽝 찍어서 그냥, 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좀 작은 거 큰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요. 컬러 다이나믹. 컬러 다이나믹을 위해서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를 변형하는데 휴, 색상을 변형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그라운드에서 색상까지 휴 색상을 변한다. 그래서 내가 얘를 클릭. 근데 이게 좀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 투명하지가 않네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투명하게 누르려면 여기 눌러서 어떤 거? 트랜스퍼. 여기 가시면 오파시티를 그때그때마다 조정이 잘 됩니다. 얘가. 그래서 누르고. 그렇죠? 이렇게, 야, 이거 너무 귀찮아. 그러면 얘가 스캐팅. 분산을 시켜서. 근데 이것도 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놓고 내가 얘를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또 뭔가 또 줄 수도 있죠. 느낌을 좀 잘 살려주면은 되겠죠. 네, 뭐 이 정도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른 곳에서 만든 브러쉬를 본인들이 혹시나 뭐냐면 갖다 썼다면 가지고 오고 싶다면 즉 예를 들어 페인트 여기는 지금 현재 물감 브러쉬 같은 거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면 네, 어디에 있냐면 제가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보면 자 포토샵 챕터 2에 쭉 물감 브러쉬.abr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물감 브러쉬.abr. 자, 그래서 물감 브러쉬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걔를 가져오고 싶다면 파일에 오픈.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요. 물감 브러쉬. 아니 오픈이 아니죠. 제가 좀 뭐가 브러쉬에서 얘 눌러가지고 설정 눌러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로드 브러쉬.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저는 곧바로 챕터 2로 갈게요. PC 버전이 아니군요. 여기 가서 포토샵 들어가서 챕터 2에 들어가시면 여기 물감 브러쉬 ABR. 그럼 여기에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이겠죠? 얘를 가지고 어떤 일이 누르면 이런 식의 느낌을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또는 자 우리가 이제 무료 브러쉬가 또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얘를 포토샵 브러쉬 이렇게 놓으면요. 무료 브러쉬 사이트 모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가시면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에 프리 포토샵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 브러쉬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도 쓸 수 있고요. 이런 느낌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눌러서 찾아보시면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프리 다운로드를 하죠.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쭉 진행하네요. 자, 그러면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원하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네, 원하는 것이 가서 소스에 갈까요? 네, 소스 들어가 포토샵 안에 들어갈까요? 챕터 2에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다 놓고요.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저장을 합니다. ZIP예요. 그죠?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누르고 폴더 열기를 해서 압축된 걸 풉니다. 닫게 누르고요. 자, 그럼 폴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얘를 불러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불러오냐면, 자, 얘 눌러서, 설정 눌러서, 로드 브러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챕터 2에, 그죠? 여기. 이거 받은 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로드. 그 여기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또 나오죠. 그래서 물감 브러쉬 같은 경우 같은데요. 2109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를 이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한번 써볼까요? 뭔가 아이고야 이런 것도 많네요. 그죠?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또 여러 가지 브러쉬 어떤 모양들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또는 이제 우리가 만든 브러쉬를 또 이제 브러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써봐야 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죠? 자,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가 브러쉬를 만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물방울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끄고 물방울이 뽀글뽀글뽀글 튀어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에 뉴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 전 여기다가 얘를 얼마나 줄 거냐면요. 브러쉬는 좀 크고 작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200픽셀에 200픽셀 백그라운드 화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물방울이잖아요. 자, 원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제가 Shift 누르고 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요. 살짝 페더를 줘서 부드럽게 아우야 컨트롤 D지 아우야 왜 했냐면요. 여기 페더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여기 20픽셀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칠하면 지금 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안 되는구나. 엔터를 하고 나 여기다 얘를 이렇게 확 퍼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때 자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Shift 누르고 얘를 1.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얘를 검정색 기본 색상이에요. 검정색. 그 다음에 자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 페더를 조금만 먼저 줄게요. 그냥 1픽셀, 2픽셀 정도 줄까요? 그리고 얘를 채워요. Alt 델리트 눌러서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줄여서 자 모디파이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모디파잉 수정이라고 있잖아요. 컨트랙트 영역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 5픽셀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네요. 5픽셀 더 줄이자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내가 얘를 델리트 누르면 아이고야 안 되네요. 흰색으로 이렇게 누르면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안에 물방울이면 이제 물방울 안에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좀 뭔가 좀 이렇게 물방울이 퍼지는 느낌이 좀 덜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돌아가서 왔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자, 셀렉트 한번 더 해볼게요. 셀렉트 가서 모디파이에 가서 컨트랙트 주는데 제가 한 10픽셀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요, 페더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페더를 10픽셀 줬으니까 10픽셀만큼 또 줄게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채우면 이렇게 보이겠죠. 둥근 구처럼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느낌을 살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브러쉬로 검정색으로 동글동글한 걸로 작게 해서 검정색 부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0이죠. 하드색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두죠. 그래서 이거를 자, 에디트, 그 다음에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에다 누르면 이 내가 만든 모양을 여기다가 등록할 수 있어요. 물방울.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가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줄여가지고 뭐 하얀색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그죠? 또 작게 해서, 아, 이렇게 하기 귀찮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여기 가서, 그죠? 딥 쉐이프, 사이즈, 스페이싱, 쉐이프 다이나믹, 사이즈 지터, 스케팅, 스캐터. 어떻게 얘를 내가 이렇게 움직이죠. 좀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뭐 이렇게 좀 더 뭐 어떤 느낌을 좀 더 살려준다면 가셔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네, 칼라 다이나믹이 아니라 트랜스퍼, 약간의 오파스를 약간 이제 줘서 투명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아, 여기 좀 하려고 하는 게 또 좀 자꾸만 있네요. 점선 모양의 브러쉬 만들기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네요. 점선 모양의 브러쉬. 사실은 뭐 점선 모양의 브러쉬는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선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자, 딱딱한 거요. 이렇게 주고요. 뭐 여기에서 뭘 이용하냐면요, 저기다 얘를 점선은 띄엄띄엄띄엄이죠. 팁 쉐이프를 가지고 여기다 스페이싱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위에서. 자, 스캐터는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하시면 얘가 이렇게 끊어지듯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팅, 카운트, 그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 좀 줘볼까요? 이렇게 놓고 한번 눌러볼게요. 뭐, 별로 차이가 없네요. 별로 여기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서 얘 눌고, 제가 책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 조그맣게 하면 이게 동글동글하고 간격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퀘어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퀘어 브러쉬.
스퀘어 브러쉬. 그럼 사각형 브러쉬예요. 어펜드 하면은요, 기존에 있는 브러쉬가 그래서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3픽셀, 4픽셀짜리 이렇게 놓고 한번 제가 들어가면 사각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브러쉬 패널, 그 다음에 스페이싱, 그럼 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길쭉길쭉한 모양이 뭔가 이제 찌그러진 형태가 되겠죠? 그죠? 조금 더 키울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점선이 길이가 있는 점선처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간격을 적당히 줄이면 그죠?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뭐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더 추가된 형태가 좀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를 좀 한번 보고 오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